오늘 리뷰는 바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의 카오스 솔저. 능력치만큼은 푸른 눈의 백룡급이라는 바로 그 전설의 전사, 최강의 전사라 불리는 카오스 솔저가 드디어 프라모델로 발매됐습니다. 영문명으로는 블랙 러스터 솔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한국판에서는 이제 카오스 솔저라는 이름 그대로 들어왔죠. 발매는 2024년 1월 26일, 가격은 엔가로 4,200엔입니다. 일단은 전신에 보이는 이 푸른 색깔의 갑옷 부분은 전부 다 편광 성형을 이용을 해서 이제 광택이 돌 때마다 약간씩의 이제 빛깔 변화 같은 게 있고, 이제 금색 같은 경우도 요 근래 메탈릭 골드 사출이 되게 잘 나오던데 이번에도 꽤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박스는 그렇게 막 두껍진 않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는 사용하는 무장이 전부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교체용 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액션 포즈를 위한 이런 꺾인 손목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을 일자로 잡는 그런 포즈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패를 등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조인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카오스 솔저가 아니 방패를 언제 등에다가 장착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카드들 중에 있어요. 전설의 검투사 카오스 솔저라 그래가지고 가장 최신 카오스 솔저거든요. 아무튼 걔가 등에다가 방패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 이 보이는 모든 것이 분할,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이 카오스 솔저 특유의 디자인을 좀 더 리파인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멋들어지게 됐더라고요. 방패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겉부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다 파츠 분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클리어 레드 부분부터 메탈릭 골드로 되어 있는 이 무늬라든가 등등등등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볼륨감도 꽤 큰 편이라 가지고 이렇게 곡선도 약간 이렇게 쳐져 있는 형태고 괜찮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검도 들어있죠. 검날 자체가 이렇게 크게 휘어있는 형태의 검인데, 검날 부분은 코팅 파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딱 조립만 하더라도 멋들어진 느낌을 보여줍니다. 약간 샤인 실버 같은 느낌으로다가, 손잡이 같은 경우도 검날이랑은 수직으로 되어 있지만은 요 가드 부분 있죠. 가드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클리어 레드는 좌우에 다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총 8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왼쪽에 4개는 어깨 장식에 들어가는 스티커고요. 오른쪽에 4개는 이제 발목의 클리어 파츠 내부의 빛반사용으로 쓰이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본체, 구성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가지고 바로 본체에 딱 들어가는데, 일단은 겉에서 봤을 때 모든 컬러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뒷모습도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어깨 장식도 화려하게 디자인 잘 된 것 같고, 특히나 스커트라든가 몸통의 파츠 분할이 정말 이쁩니다. 이쯤에서 비교를 위해서 엑조디아와 브루아이스 화이트 드라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가지고 온 거긴 한데, 확실히 카오스 솔저는 그 최강의 전사라고는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다. 드래곤이 훨씬 더 길고 크고 엑조디아만한 덩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은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본체를 따지고 봤을 때는 약 한 머리까지가 16cm가량 나오고요. 요 머리 장식까지가 한 18cm까지 나오네요, 거의. 그래도 사이즈가 꽤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쯤에서 재룡의 유희왕 리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카드 소개 시간. 제가 아마 카오스 솔저가 딱 한 장 빼고 다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종류별로. 최신 카오스 솔저는 제가 근래 카드 수집을 안 해가지고 없어요. 일단은 오늘 리뷰하는 이 카오스 솔저의 모티브가 되는 카오스 솔저입니다. 카오스 솔저는 좀 재미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카오스 솔저는 지금처럼 파란 색깔 카드, 의식 몬스터지만은 최초의 카오스 솔저는 일반 몬스터였습니다. 유희왕 극초기 오프라인 대회 상품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잘 보면 그 의식 몬스터지만 밑에 레플리카라고 써있어요. 오리지널 카드는 따로 있다는 거죠. 레플리카라고 써있지만 이게 공식이 아닌 건 아니에요. 공식 카드예요. 그래서
카오스의 의식을 통해서 의식 소환한다. 전사족의 공격력 3000, 수비력 2500. 딱 능력치로만 보면은 푸른 눈의 백룡과 동일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죠. 레벨도 8이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방패를 제대로 볼 수 있잖아요. 아까 프라모델 방패랑 딱 비교했을 때 리파인이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은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게 포인트는 다 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패 디자인이나 이런 거 리파인이 약간 들어갔지만 굉장히 이쁘고, 검 같은 경우도 딱 이렇게 봤을 때 특히나 손잡이부터 이어지는 요 가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라든가 검 날의 요 곡선이라든가 요런 게 굉장히 잘 되지 않았나, 잘 꾸며지지 않았나 싶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원본 일러스트에는 검날 중간 부분이 이렇게 푹 파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프라모델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재현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카오스 솔저 개벽의 사자. 카오스 솔저 디자인이 크게 변한 건 아니지만은 효과가 추가된 버전의 카오스 솔저,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몬스터기도 합니다. 광암 덱의 그 시작을 알렸던 몬스터기도 하니까요. 이후에 카오스 솔저가 의외로 인기 투표에서 굉장히 큰 득표를 해서 리메이크처럼 나온 게 빠밤, 카오스 솔저 소암의 사자입니다. 효과 몬스터긴 한데 효과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솔직히 그냥 수집용 카드. 일러스트는 이쁘거든요. 어둠과 빛을 반반씩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다가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이쁘지만은 효과는 쓸 게 못 된다. 이후에 나온 카드가 성전사 카오스 솔저. 갑옷의 색깔도 그렇고 이제 빛의 능력이 더 센 것 같은 그런 카오스 솔저의 모습이고, 이후에 나온 게 제대로 리메이크 돼가지고 초전사 카오스 솔저라는 것도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카오스 솔저인데 실제 덱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쪽도 나온다면 프라모델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 디자인도 겁나 이쁘거든요.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링크 몬스터로도 카오스 솔저가 나오는데 빠밤, 혼돈의 전사 카오스 솔저. 의외로 이거는 요즘에 덱들에도 좀 쓰이는 그런 카오스 솔저기도 해요. 그리고 22년도인가에 전설의 검투사 카오스 솔저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링크 몬스터 갔다가 의식 몬스터로 돌아왔는데 얘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가지고 그래도 얘도 덱 짜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디자인도 다시 원본으로 돌아온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하는 이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몬스터인 카오스 솔저, 그리고 그 다음에 개벽의 사자, 그리고 가장 최신인 전설의 검투사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디자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이 파츠 분할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딱 먹선만 넣었습니다. 카오스 솔저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머리부터 가슴까지 이어지는 이 샤프한 디자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아주 멋들어지게 재현을 해줬더라고요. 아주 잘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평광 성형 부분이잖아요. 이 메탈릭 블루처럼 보이는 부분은 이제 빛이 반사될 때마다 미묘하게 컬러링이 약간씩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약간씩의 붉은기가 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냥 메탈릭 블루 같은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훨씬 진한 컬러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부분도 아주 멋들어지게 잘 재현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소재는 잘 쓴 것 같습니다. 기존의 카오스 솔저 자체가 그냥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그냥 갑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름이 카오스잖아요. 뭔가 애니메이션 상에서의 연출로는 빛과 어둠은 카오스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오히려 이런 좀 오묘한 이런 깊고 어두운 느낌이지만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컬러는 진짜 잘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신의 금색도 보면은 오히려 이 금색깔의 메탈릭 골드 파츠보다 평광성형된 이 기본 갑옷 부분이 훨씬 더 광택이 많이 돌아서 그런가 금색보다도 더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금색도 물론 뭐 사출색이 막 별로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뭐 코팅이 안 됐지만은 그게 크게 막 신경이 쓰이는 느낌은 아니다?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물론 뭐 코팅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랬으면 가격이 뻥튀기가 됐겠죠. 자, 아무튼 간에 머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옆에서 봤을 때 마치 무언가 마물의 머리 같은 느낌의 그런 디자인의 투구, 이 투구 자체에도 눈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강렬해 보이는 느낌도 있죠. 카오스 솔저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까 카드에도 잠깐 나오는데
첫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교묘하게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데 그 다음 일러들부터는 눈동자가 제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다 보여요, 다. 유일하게 그나마 이 최신 카드라고 했었던 이제 전설의 검투사가 눈이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에서도 눈동자가 슬쩍 드러나거든요. 근데 실제 프라모델에서는 눈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가려놨어요. 아예 완전히 가려놔가지고 눈 자체가 조형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점이 더 이 카리스마를 살려주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들어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금색 파츠 사이사이에 이렇게 클리어 레드의 눈이라든가 이런 보석의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뿔도 세 갈래로 아주 멋들어지게 잘 됐습니다. 뿔의 디자인도 보면은 굉장히 날카로운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데다가 심지어 얇아요. 그래서 혹시 다루거나 포즈 잡거나 할 때는 다룰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부분은 클리어 레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머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포니테일처럼 이렇게 한 묶음인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은 세 묶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긴 뭐야 싶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요. 그렇지만 머리카락의 디테일은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몸통도 보면은 이제 가슴 앞쪽에 독수리의 헤드 같은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도 눈 클리어 레드로 분할되어 있고요. 앞박에 있는 클리어 레드 파츠까지도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금색도 전부 다 파츠 분할이고요. 스티커 쓰이는 게 잘 안 보이지만은 요 어깨 장식의 이 중간 부분 요 안쪽에 있죠?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에다가 스티커를 좌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머리부터 복부까지 내려가는 이 라인의 요 조형이 진짜 좋더라고요. 굉장히 멋집니다. 옆구리나 복부에 들어가는 금색 파츠도 전부 다 분할이고요. 등으로 가보면은 이제 등도 보면 목 뒤쪽으로 해서 금색 파츠가 분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등에도 근육 같은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등 정중앙에 여기는 왜 광택이 없지 싶은데 이 부분은 이 스탠드 조인트를 끼우는 곳입니다. 이렇게 빼면 3mm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 어깨 장식 부분의 라인이라든가 샤프함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 팔꿈치에 나 있는 뿔이라든가 어깨에 번개 무늬 같은 요 장식까지도 다 잘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그 외에도 이제 기본 갑옷의 컬러링도, 그리고 컬러링뿐만 아니라 디테일도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컬러링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디테일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그리고 손목의 장식 부분이라든가 손이 기본적으로 무장 손 한 세트인데 가만 보면은 손의 구멍 모양이 다릅니다. 오른손은 검 전용이고요, 왼손은 방패 전용 손이에요. 그래서 요 손 구멍난 모양이 좌우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등에도 디테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골반 부분, 이 스커트 부분인데 여기가 또 한 디자인 하더라고요. 정면 부분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디자인 됐는데 이 부분도 다 파츠 분할이고요. 사이드 스커트 역시 마찬가지로 다 파츠 분할되어 있고, 특히나 화려한 곳이 뒤쪽이죠. 요 윗부분도 마치 무슨 얼굴처럼 디자인이 들어갔는데 아래쪽은 진짜 갑옷 제대로 디테일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쪽, 이 골반 위쪽으로는 이제 금색깔 파츠가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고, 역시나 기본 외장 부분에 이제 갑옷의 디테일들이 조금씩 또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약간의 패널 라인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그리고 요 무릎 쪽에도 금색깔 파츠 들어가고, 그리고 종아리 라인으로 뒤로 가는 부분도 다 금색깔 파츠 들어가는 데다가 발목에도 금색 파츠가 들어가죠. 정확히 조립 방식 자체는 금색을 조립하고 겉에다가 요 평광사출된 파츠를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이 부분도 가만 보면은 요 패널 라인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디테일이 역시나 아예 없지 않다. 정강이에는 제대로 각반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발 부분, 발목 좌우로 클리어 레드 파츠가 들어가는데 그 안쪽으로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빛반사용 스티커니까 겉에 크게 드러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발등의 라인부터 마치 갑옷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은 발꿈치 부분, 발바닥까지도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럼 가동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동에서 어깨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이따가 설명할게요. 일단 목 부분 자체는 보면은 어찌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뒤쪽으로 길게 나 있잖아요. 근데 목에 요 갑옷은 위로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드는 부분이 들다 만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탁 하고 뒤에가 걸리는 느낌? 그래서 고개를 들었지만 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숙이는 부분은 그래도 많이 숙여지긴 합니다. 엄청 숙여지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게 목이 앞으로 쭉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에는 볼관절이라서 고개 돌리는 것도 좀 편하게 돌려줄 수 있지요. 돌리는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크게 걸리는 건 아니지만 가장 바깥에 있는 어깨 장식은 좀 걸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턱뚝 들어갈 만큼 들어가서 다 움직였다는 느낌이죠. 그 다음이 어깨인데 여기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단 어깨 장식 자체는 어깨 움직임에 따라서 뒤에 볼관절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그냥 이렇게 각도 움직여줄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막 바깥으로 꺾거나 안으로 꺾거나 회전을 시키거나 등등등.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장식 빼고 볼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관절이 어깨 관절이 2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몸통에 관절이 하나 있고 이 바깥쪽에 팔 자체에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한껏 어깨를 들어 올린 다음 팔을 옆으로 들려 그러면은 안 움직여. 왜 그러냐면은 이 어깨 바깥에도 갑옷을 두르고 있는데 이 갑옷이 안쪽에 금색이랑 맞물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팔을 옆으로 들고 싶으면은 어깨를 살짝 밑으로 내린 다음에 안쪽에 공간을 만들고 팔을 옆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어깨 장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깨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고 싶은데 이 어깨가 장식이 가려버리니까 그래서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들추어가지고 보는 게 좀 안전하겠고요. 혹시나 이렇게 어깨 든 상태에서 팔 옆으로 꺾을 때 안 들린다. 힘을 여기서 더 주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어깨를 살짝 밑으로 내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앞으로 들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팔에 달려있는 이 관절은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볼관절이 끼웠을 때 이 몸통에 들어가 있는 관절보다도 튼튼해서 오히려 이 몸통 안쪽에 있는 관절이 움직여요. 그래서 나는 다르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 어깨를 잡고 팔을 돌려야 돌아갑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의 볼관절이 생각보다 많이 타이트한 느낌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어깨 장식이 내가 어깨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안 보이게 가려버리기 때문에 자칫 볼관절이 좀 튼튼함 거기다가 어깨 안 보이니까 내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안 보임 하면은 이게 어깨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깨의 볼관절을 살짝 아주 살짝 갈아줬습니다. 이렇게 안 갈았을 경우에 이미 좀 허옇게 떠가지고 요 관절이 보면 관절 구조가 이거 아시죠? 딱 절반만 달려있는 거 이거 파츠 한쪽에 절반만 달려있어가지고 여기가 허옇게 떠요. 전 이미 한번 허옇게 떴거든요. 그래서 처음 조립하실 때는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깨 관절 자체는 끝까지 밀어넣기보다 살짝 빼놓으면은 이렇게 어깨 자체를 앞뒤 가동도 가능하고요. 이 어깨 안쪽에 장식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살짝 빠져요. 내부가 볼관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외장이 움직인다. 물론 팔 움직일 때 이 어깨 장식은 별도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포즈 잡고 위치를 임의로 다시 맞춰줄 수도 있고요. 근데 팔을 옆으로 드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가 한계더라고요. 이 위에는 금색 파츠끼리 또 맞부딪히기 때문에 더 들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여기가 막혀있기도 하고.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아주 크게 굽혀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목엔 따로 뭐 추가적인 가동은 없고요. 기본 볼관절만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볼관절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쪽 하나, 흉부 쪽에 위아래로 2개 해가지고 흉부도 이렇게 크게 들어지고요. 크게 숙여집니다. 그래서 이중 볼관절이기 때문에 흉부 자체가 되게 자유롭고요. 여기도 살짝씩 회전할 수 있고 아래쪽에도 볼관절이라서 이 부분도 스윙하거나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허리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전면부 스커트랑 이 복부 장식이랑 닿아요. 그래서 살짝 흉부를 들고 돌리면 어느 정도 또 돌아갑니다. 이 내부 공간이 막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다가 어느 정도 걸리지만은 그래도 많이 돌아간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자인에 비해서. 그리고 스커트 부분은 전면부 스커트도 기본 볼관절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들어주거나 내려주거나 하는 게 가능하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역시 볼관절 크게 들어주는 게 가능하고 뒤쪽 스커트도 가동을 합니다. 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 공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자체도 축을 밑으로 내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줘가지고 옆으로 드는데 크게 옆으로 들어지기도 하고 대신에 앞으로 드는 게 이 골반 자체에 장식도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요. 벌써 위에 맞닿는 데다가 골반 축 내려야 좀 많이 내려야
이렇게 옆으로 틀면서 다리 뜨는 게 좀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많이 들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허벅지 회전이 있긴 한데 조금 그래도 공간이 좀 협소하네요. 내부 공간이. 무릎은 이중관절로 크게, 아주 크게 굽혀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목은 뭐 회전이라든가 안쪽으로 꺾는 것도 조금 이 부분이 좀 타이트하고 이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이지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발목 뻗는 부분이나 굽히는 부분도 이제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는 조인트로 해가지고 가동을 시켜줄 수 있고 발가락도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도 이게 다리 앞으로 드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더라고요. 대신에 정면에서 봤을 때 다리가 이제 세워놓은 다리가 살짝 사선으로 꺾여 있다, 안쪽으로 꺾여 있다라는 게 좀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전반적인 가동 범위 자체는 넓은 편이니까 다른 포즈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손은 각각 무장에 딱 맞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손 보면은 딱 정확히 손잡이 공간이랑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덮어주면은 아주 튼튼하게 검을 쥘 수 있고요. 왼손은 이제 방패 내부에서 손잡이를 한번 뺀 다음 껴야 됩니다. 역시나 이 방패 손잡이 모양에 딱 맞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쏙 들어가요. 하나의 영혼은 빛을 부르고 하나의 영혼은 어둠을 부른다. 빛과 어둠의 영혼은 카오스의 빛을 만들어내지. 카오스 솔저 등장!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카오스 솔저라는 카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솔직히 개벽의 사자 말고는 쓸 일이 없으니까 잊고 지냈던 그런 최강의 검투사, 전설의 검투사인데 이거를 이제 입체물로, 입체화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냥 기쁘기만 하네요. 그냥 먼저 근본 일러스트를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측면의 상태죠. 근본 일러스트 자체가 아주 멋들어지게 포즈 잘 잡히고요. 그 뾰족뾰족한 특유의 디자인도 아주 잘 구현돼가지고 포즈만 잡았는데도 충분히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상대 몬스터에게 돌격하는 달려드는 포즈도 한번 취해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포즈 잡는 건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무래도 팔이 옆으로 크게 들어지는 느낌은 아니니까 팔 자체가 약간 뒤로 넘기면서 팔을 뻗어야 좀 크게 옆으로 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나고, 골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면으로 들어주는 게 힘드니까 최대 각도가 지금 이거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지금 이 허벅지 장식이 아무래도 두껍다 보니까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으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려면 지금 이 상태가 한계다. 이것마저도 다리를 어느 정도 들어 올리고 허벅지 회전을 시켜준 겁니다. 곧장 올라가는 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구도는 카오스 솔저 개벽의 사자의 구도 한번 따라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서 있기만 한 느낌이래가지고 조금 큰 액션은 좀 없죠. 그리고 멋지게 도약하는 느낌의 포즈, 이것도 약간 상대 몬스터한테 공격하러 들어갈 때의 느낌 같죠? 그리고 손목을 교체하면은 소암의 사자의 포즈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소암 자체가 이렇게 검을 쫙 뻗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인 손목 이용해서 포즈를 취해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상대를 벤 상태, 베는 느낌으로다가 포즈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등에다가 이제 방패를 장착할 조인트를 끼우고 이 볼 조인트에다가 방패 안쪽에 끼우는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끼워 맞춰주면 지금처럼 아예 방패를 백팩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포즈 취해볼까요? 전설의 검투사 카오스 솔저의 포즈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꽤 멋들어지게 나오긴 하는데 역시나 장식들이 많으니까 요리조리 장식들 피해가지고 방패도 달아주고 이제 다리 벌리는 것도 각도 잘 잡아주고 무게중심 맞추고 이러는 게 조금 번거롭다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포즈는 멋지게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카오스 솔저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멋집니다. 잘 나왔고요. 아주 잘생겼어요. 눈은 없지만 잘생겼다는 게 보여요. 무엇보다 저 금색들의 분할이 아주 화려하게 잘 되어 있어서 완성했을 때 그냥 딱 이렇게 무장 들려주고 세워놓기만 해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애초에 디자인이 되게 멋있게 되어 있으니까 진짜 그 조형을, 그 샤프함을 되게 잘 살려준 느낌이어서 오히려 애니메이션보다 더 화려하지 않나라는 느낌. 애초에 앰플리파이드니까 그쵸, 화려하겠죠. 앞서서 푸른 눈의 백룡, 엑조디아까지 이렇게 리뷰를 하고 만들어봤지만은 솔직히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유희왕 듀얼 몬스터즈 프라모델은 뭐가 나올지
진짜 기대 많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블랙 매지션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내줬으면 좋겠는데 붉은 눈의 흑룡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무튼 뭐가 나와도 일단 저는 굉장히 환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품질이라 그러면은 땡큐죠. 단지 어깨 관절 가동하거나 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이라든가 얇고 뾰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파손에는 언제나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점 그거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바시.